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운세상 코스메틱의 이주호 대표입니다. 식사들은 어떻게 맛있게 하셨나요? 네, 그 식사하시고 조금 졸리실 수도 있는 시간인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안 졸리시도록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다둥이 기업의 성장 방정식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회사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닥터지라는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올리브영이나 혹시 주변에 뭐 자제분 또는 친구분 중에 군대에 다녀오셨거나 계시는 분이 계시면 아마 저희 회사 그 달팽이 크림 한 번쯤 써보셨거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연간 국내에서 약 2,500만 개 정도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니까 거의 절반, 국민의 절반 가까운 그 수량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PX에서 한 1,000만 개 정도 팔립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약간 요즘 그 언론에서 군통령이라고 뭐 저희 브랜드를 소개하기도 하던데요. 네, 그런 회사 하고 있고요. 뒤에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저희 회사 2022년도 사내 합계 출산율입니다. 약 2.7명인데요.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 대비해서 한 3배가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저희 회사에서 태어난 아이가 29명입니다. 저희 직원이 당시에 한 180명 정도였는데 어떤 주에는 한 주에 3명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저희 사내 게시판에 이렇게 사진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같이 축하도 해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저희 그 큰딸아이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오늘도 우리 회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한 주에 3번을 보여주니까 저희 딸이 저한테 아빠네 회사는 보육원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회사다 보니까 여성 근로자가 많기도 하고 또 20, 30대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뭐 출산율이 좀 높은 것도 있고요. 또 회사에서 그 직원들을 어떤 관점으로 대하고 바라보고 대우하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좀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저희 회사의 매출 성장률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보시면 2017년도에 약 264억 원의 매출이 올해는 2,300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드 사태가 2017년도에 터져서 이제 중국으로 수출이 급감하기도 하고 또 2020년도에는 그 다시 떠올리기 쉽지 않지만 그 코비드 19이 또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 그 7년 동안 단 한 번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또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오늘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라고 보통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언론사에서도 그 어떻게 이렇게 높은 출산율과 높은 회사의 매출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저희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출산율과 회사의 매출이 계속해서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의 두 가지 축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직원 성장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회사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운세상에 입사하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자신의 성장에 신경을 써라. 여러분들이 고운세상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아 나갈지, 어떤 전문성을 쌓아 나갈지에 대해서 회사는 여러분들을 믿고 아낌없이 투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회사의 제도를 마음껏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전문가가 되라. 그리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필살기를 준비해라. 저는 회사라는 공간은 물론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만큼 중요한 역할은 사회 구성원들을 길러내고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사회적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우리 발제를 해주신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리단체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한 사회의 가장 주축이 되는 기관이고 한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영리 목적을 넘어서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떠안고 구성원들이 하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존엄성과 자기 가족들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단순히 성장률 높고 출산율이 높은 회사처럼 보이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또 그 성장을 통해서 동료들을 돕고 동료들을 함께 성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직원이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평균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한 17명, 18명. 그러니까 재직 중인 여성 직원의 평균 10%가 늘 출산 휴가 중에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최장 2년까지 출산 휴가, 육아휴직을 보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남아 있는 직원들은 물론 당연히 대체 인력을 이제 채용을 하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또 업무적인 부담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사가 그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냐? 제가 얼마 전에 전남 순천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아버님이 간암으로 이렇게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기차표를 못 구해서 이렇게 택시를 타고 하여튼 순천까지 갔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 친구가 지난 봄에 복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버님도 편찮으시고 또 아이도 좀 몸이 안 좋아서 1년을 더 이제 육아휴직을 이제 연장을 하게 됐고요. 회사는 당연히 그거를 이제 동의를 했고 조문을 갔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직원들한테 잘해주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시기가 온다. 근데 지금 너의 동료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어려울 때 너한테 힘이 돼줄 수 있는 것처럼 너도 나중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다시 복귀를 하면 너처럼 힘든 시기에 힘든 상황에 처한 동료들을 위해서 네가 열심히 일할 거 아니냐. 나는 그게 우리 회사가 얘기하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한다. 누군가 어려울 때 동료들이 나를 돕고 지켜주고 또 반대로 내 동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회사의 성과가 좋아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바탕으로 동료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복지제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직원 보호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오른쪽에 까만색 자켓을 입고 있는 친구가 작년에 육아휴직에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복직을 해서 새로 만든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소라고 혹시 많이들 가보셨죠? 네, 우리나라에 약 1,600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이소에서도 요즘에 화장품을 팝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저희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동안 올리브영에서 주로 판매를 하다가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팔아야 되나? 근데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 회사는 20년 전에 피부과에서 화장품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 회사의
사명, 존재 목적이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나이, 직업,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게 돕자라는 게 저희 회사의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그렇다면 다이소에 오는 고객들도 좋은 제품, 좋은 품질의 제품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프로젝트를 저 친구가 복직하자마자 맡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굉장히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이소에 입점하자마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올해 3월에 입점을 했는데 벌써 6개 국가, 해외 6개 국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온몰에 가도 이번 달부터 그 이온몰에서 판매가 시작이 됐고요. 말레이시아, 몽골, 캐나다, 호주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1년 거의 반 가까운 공백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친구가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히려 출산휴가를 가기 전보다 육아휴직을 다녀오기 전보다 굉장히 시야도 넓어지고 이 브랜드를 대하는 깊이가 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주말에 남편한테 아이를 맡기고 그 타 브랜드사의 타 화장품 브랜드사의 서포터즈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의 관점에서 저희 브랜드를 바라보게 됐고 소비자 관점에서 또 저희 브랜드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경력이 10년이 조금 넘는데 저희 회사에 마스터 직급이라고 있습니다. 회사가 인정한 그 분야의 가장 최고 전문가인데 올해 마스터 직급으로 승진을 했어요. 마스터 직급이 되려면 직무 전문성도 뛰어나야 되지만 후배들에게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후배들의 성장을 도운 사례를 회사에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셀프 승진 제도라서 본인이 승진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 내용을 반드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주변의 동료들에게 그 본인이 그 시니어로서 선배로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알려주고 또 그 후배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걸 도왔더라고요. 제가 출산휴가 가기 전에 직원들이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오거든요. 그러면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출산휴가를 들어간다, 육아휴직을 한다 그러면 경력 단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야말로 가장 훌륭한 리더십 훈련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말도 안 통하는 어린아이를 붙잡고 이 아이가 지금 우는데 왜 우는지 내가 파악해야 되잖아요.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기저귀에 똥을 싸서 우는 건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그거를 파악하고 캐치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 인지적 감수성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거야말로 리더로서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자질이기 때문에 당신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엄청난 리더십 훈련을 하고 올 것이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행여나 회사에 자리가 없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의 동료들이 너가 없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회사를 더 키워놓을 거다. 근데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저희 동료들이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게 아까 앞에서 보셨던 성장의 비밀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 회사 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뭐 많긴 하지만 그 난임 치료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임신 전 기간 저희는 단축 근무를 2시간 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휴가를 10일 이상 쓰게 돼 있고요. 또 배우자가 임신했을 경우에 마지막 달에는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그럼 마지막 달에 그 남편이 단축 근무를 하게끔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 2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2년부터 하루에 7.5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 그 나머지 시간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시작을 했는데 시행을 해보니까 생산성에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은 뭐 주 4회 재택을 하기도 했지만 그 코비드가 종료되는 시점에 전 직원들에게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한 51%가 주 2회가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주 2회 재택근무를 실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가정에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을 경우에 풀타임으로 재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 본인이 재직 중에
6대 중증 질환, 암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데 걸리면 최장 1년간 유급휴직 그리고 최대 1억 원까지 치료비를 회사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는 육아휴직자들을 송년회 때 꼭 부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뭐 직원들에게 선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꼭 집으로 배송을 해주는데 그 이유가 여기 여성분들들 많이 계시는데 아마 육아휴직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기간 동안 집에서 하루 종일 말도 안 통하는 아이랑 이렇게 몇 달씩 생활하다 보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대요. 난 누구지? 난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리고 회사의 동료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꼭 불러라. 송년회 때나 회사에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우리가 당신들을 아직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업무 시간 중에 저희가 사내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미라도 이런 게 이제 사실 특히 육아맘들은 직장맘들이나 직장 대디들은 퇴근하고 뭐 그런 걸 배우고 싶어도 시간이 없잖아요. 집에 가서 아이 돌봐야 되고 살림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업무 시간 중에 이런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심리 상담 프로 중에서 PAT 부모 양육 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가 다 처음 돼 보잖아요. 그래서 막 나도 힘든데 회사에 나와서 또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집에 가서 또 아이들 돌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부모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모 양육 태도 검사를 통해서 심리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 또 업무 시간 중에 저희가 영어 회화도 원하는 시간대에 30분씩 가서 원어민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빠져 있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저희가 점심 시간을 운영을 해요. 그 이유가 저녁에 회식하지 말라고, 회식할 거 있으면 낮에 이렇게 해서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서 돌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자유롭고 건강한 1인 기업가들의 공동체인데 여기서 말하는 1인 기업가란 1인 기업가처럼 사업가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자라는 거고요. 공동체라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지키고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회사가 되자, 조직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회사에 조인을 했는데요. 당시 창업자인 우리 피부과 전문의이신 안건희 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원장님도 창업자시지만 언젠간 이 회사를 떠나게 되실 거고 또 이 세상에 안 계실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후배들이랑 이 사회에 고운 세상이라는 좋은 유산을 남기고 떠날 수 있다면 그게 좀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오늘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좋은 회사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진심을 또 우리 직원들이 알아줘서 이렇게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회적 제안을 하나 좀 드리자면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사내 어린이집인데 이거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회사 직원이 그렇게 뭐 대기업처럼 몇천 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을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안 돼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사무실이 분당에 있는데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좀 이렇게 지역별로 직장맘들, 직장 대디들을 위한 그런 어린이집을 좀 국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런 뭐 IT 밸리 그런 데는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내 집 근처에 좀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돌봄 시설이 있다면 좀 직장에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많은 대한민국 직장 직장 대디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잘 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사회에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